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동기화, 비동기화 개념에서 동기화 기초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기화만 하더라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이거를 저희가 이전 시간부터 좀 알아봤던 게 먼저 저희가 윈도우즈 운영체제 쪽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커널 오브젝트도 알아보고 핸들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동기화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오브젝트 매니저에 대한 그 기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동기화에서 사용하는 동기화 메커니즘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뮤텍스 세마포어 이벤트에 대해서 뭐몇 가지 더 있는데요. 좀 생략을 해서 기초적인 부분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것부터 먼저 조금 한번 보고 갈게요. 먼저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제가 이제 그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쉽게 드리기 위해서 이 커피숍이라는 거를 예제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이 커피숍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숍 안에는 그 캐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어 주죠. 이렇게 뭐 관리자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관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커피점은 이제 OS다 라고 보는 거죠. 다음 바로 볼게요. 커널 오브젝트라고 있는데요. 이 커널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젝트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커널 오브젝트 있지만 유저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GDI 오브젝트가 있었죠. 네. 이 유저 오브젝트나 아니면 GDI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동기화 기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이런 유저 모드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나 스레드에 대한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나 스레드 자체가 커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커널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도 가졌고 지금 잠깐 빠르게 보면은 일단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면 메뉴판을 보고 원하는 커피를 선택을 해야 되죠. 커피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그냥 이런 커피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커널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이나 아니면 뭐 프로세스나 아니면 뭐 스레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커널 오브젝트인 것들이고요. 저희는 이런 커널 오브젝트를 가지고 동기화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브젝트를 봤을 때 지난 시간에 핸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이 핸들이라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가 오브젝트에 대한 식별자다라고 아주 간단히 아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걸 커피숍에서 좀 비유해서 보면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어서 번호표를 함께 주죠. 이 번호표라는 거. 그래서 이 번호표라는 거는 커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낸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이 커널 오브젝트를 사용하려면 핸들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핸들은 커널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핸들은 포인터하고 유사하지만 포인터가 아니고요. 핸들은 프로세스별로 고유한 값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핸들 값을 얻어서 참조를 통해서만 커널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참조라는 거는 레퍼런스 카운트도 포함이 되죠. 뭐 그런 것들이고요. 이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컨커런시라고 하는 동시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커피숍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숍 안에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뭐 여럿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각각 행동을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컨커런시하게 일어난다고 보면 되죠. 동시성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실행 단위로 구성이 되고요.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스레드라고 부르는 작업 단위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스레드는 프로세스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인 거죠. 그래서 스레드는 CPU의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므로 컨커런시, 그 동시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싱크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설명할 뮤텍스라든가 세마포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크리티컬 섹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동기화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앞에 써있었던 그런 오브젝트, 커널 오브젝트들을 이제 그 문제 없게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그 자원을 공유하거나 경쟁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이나 의자나 아니면 콘센트나 와이파이 같은 거는 커피숍의 자원이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거나 한정된 수량만 있어서 사용할 때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뭔가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자원들을 동기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스레드는 커널 오브젝트를 공유하거나 경쟁하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일이나 장치, 뭐 그런 이런 커널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커널 오브젝트를 한 번에 한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거나 한정된 수량만 있거나 사용할 때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커널 오브젝트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동기화 오브젝트죠. 이것도 이런 것들도 다 오브젝트거든요. 커널 오브젝트들이에요, 이건 다. 에 대해 이런 걸 사용해서 동기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다음 보시죠.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것처럼 여기 자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원. 이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공유 자원 이런 건데 이 커피숍을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를 사용하면 먼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비어 있으면 자리에 앉고요. 다 쓰고 나면 비워줘야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테이블이나 의자를 사용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파일이나 장치를 사용하려면 먼저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열려 있으면 핸들을 얻고요. 다 쓰고 나면은 닫아줘야죠. 예, 열고 닫아줘야죠. 이렇게 파일이나 장치를 사용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스레드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은 이런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동기화 메커니즘이고요. 크리티컬 섹션은 하나의 스레드가 커널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스레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을 걸고 해제해야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거는 이제 뮤텍스에서 바로 다음 장의 뮤텍스에서 제가 다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거는 이런 이런 구역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크리티컬 섹션이냐면 이 크리티컬이라는 게 그 위험한이라는 거잖아요. 위험한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스레드 1이나 스레드 2가 이 동시에 뭐 컨커런시하게는 안 하겠지만 컨커런시하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패럴라이즘을 해줘야겠죠. 그 병렬 처리를 해줘야겠죠. 어쨌든 이건 좀 다른 데에서 또 다루시죠. 뮤텍스를 보시면은 이 상호 배제라고 하는 건데요. 커피숍에서 콘센트를 사용하려면 먼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콘센트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비어 있으면 전원 코드를 꽂고요. 다 쓰고 나면 빼줘야 되죠. 그래서 전원 코드를 꽂아서 나만 쓰다가 이제 내가 다 썼으면 이제 언락을 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윈도우즈에서도 메모리를 쓰려면 먼저 할당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할당되어 있으면 주소를 얻고요. 다 쓰고 나면 해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른 스레드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요. 뮤텍스는 이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기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뮤텍스가 하나의 스레드가 커널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동안에 다른 스레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개념 나오는데요. 잠금을 걸고 해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뮤텍스에 대해서는 그냥 잠금이다. 그리고 언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가 쓸 때는 락, 안 쓸 때는 언락 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뭐 하고 있냐? 다른 아이들은 그냥 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웨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비동기고요. 근데 이 녀석들은 이제 동기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마포어를 볼게요. 이 세마포어는 커피숍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죠. 이 비밀번호는 직원 아니면은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은 메뉴판이나 벽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하면은 저희가 암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할 수 있죠. 예. 윈도우즈에서도 CPU를 사용하려면 여기 중요한 좀 어려운 개념 나오는데요. 스케줄링이라는 거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운영체제에서 커널이나 다른 스레드에게 요청하거나 우선순위, 여기서도 중요한 건데 이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거를 아니면은 또 시간 할당량 등을 확인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어는 이런 스케줄링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기화 메커니즘이고요. 이 세마포어는 한정된 수량의 커널 오브젝트를 여러 스레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마포어는 그러니까 즉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표시하고요. 카운트를 감소시켜서 자원이 사용 중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 스레드가 자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가 이제 세마포어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벤트는 커피숍에서 저희가 벨을 누르면 커피숍의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커피가 준비됐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문이 닫힙니다 라든가 아니면 뭐 화재가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벤트라는 걸 통해서.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인터럽트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럽트라는 게 있는데 이 윈도우즈에서 이 인터럽트라는 게 생기면은 그 이런 거가 생겼다라는 거를 알려주고요. 이벤트가. 그리고 다른 스레드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일이 열렸거나 장치가 연결되었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등의 것들입니다. 엄청 많은 것들을 얘가 알려주고요. 이벤트는 이런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기화 메커니즘이고요. 이벤트는 하나의 스레드가 커널 오브젝트 상태를 변경하면 다른 스레드에게 알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의 스레드가 커널 오브젝트 상태를 변경하면 다른 스레드에게 알려주고요. 다른 스레드가 상태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벤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동기화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 동기화 메커니즘이라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이 공유된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의 자원을 이 커널 오브젝트를 좀 더 유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사용하는 기법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안 적어드렸지만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저희 데드락이라든가 아니면 뭐 라이브 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참고 자료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비동기화에 대한 비동기화 IO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 이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